가장 미친 짓, 너무 과격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아이들 용어를 좀 표현해봤습니다. 정말 가장 정신없던 짓.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한번 DTS라는 게 있어요. 이게 훈련하는 게 있는데 제가 DTS를 갑자기 들어가겠다고 딱 해서 토요일날 와서 어머니께 어머니 저 내일부터 한 8개월간 어디 갔다가 안 들어옵니다. 돈 한 푼도 없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는 되게 놀래줄 줄 알았는데 그래 잘 다녀와라 뭐 이러시더라고요. 되게 독립적으로 컸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가장 생각하면 가장 저한테는 제 삶에서는 크게 미친 짓이 아니었나. 여러분들께 어떻게 있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이겠다.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해본 가장 미친 짓은 무엇인가. 솔직히 주부 신혼부부들 강의 가면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실버 노인대학 강의하면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가장 미친 짓. 벌써 예상이 돼서 너무 결혼이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아무튼 차마 입으로 지금 얘기 못하죠. 다 알고 있지만 정말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세 분씩 두 분씩 한번 제가 6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고 다른 분들은 잘 들어주십시오. 따라하실게요. 듣는 분들은 따라하실게요. 그렇구나. 네, 세 분씩 두 분씩 돌아가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분 뒤에 정리하겠습니다. 2분 후에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네, 제가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한 2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괜찮으신가요?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십시오. 네. 네. 네, 혹시 소개해 주시면. 네, 1번 나는 누구인가?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3가지는 저는 딸부잣집 막내딸이고요. 그리고 엄마이고 그리고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본 것 중에 가장 미친 짓은 아까 처음에 떠올렸던 게 사실 결혼이었는데 그거 이제 농담이고 운동인 것 같아요. 네, 살 빼려고 사실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면 2배로 먹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자, 한 번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네, 나는 누구인가요? 저희 가족들은 요새 캠핑 가는 취미를 얼마 전에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임상심리사가 되고 싶어서 올해 봄에 2차 시험이 있습니다. 아직 공부를 시작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네, 기도 중에 있고 또 목표와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3가지는 소심하기도 한데 열정적이기도 하고요. 흥이 많습니다. 네, 내가 해본 가장 미친 짓은 제가 20대 어떤 중반쯤에요. 친구가 중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겠다고 여름에 혼자 휴가 때 비행기표를 혼자 끊어가지고 혼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베이징을 갔어요. 근데 여기까지 온 김에 올라가 봐야겠다 하고 만리장성을 올라갔는데요. 한여름에 올라갔더니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웠는데 내려오는 길에 먹었던 복숭아 맛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다 준비되신 분처럼 마이크를 드리니까 너무 말씀을 잘하시네요. 마이크 안 드렸으면 안 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또 가출하신 분도 있으셨고 뭐 여러 가지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다른 사람 얘기. 그거를 내가 하는 거죠. 내 얘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거는 내 자랑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 얘기를 할 때 제일 재밌는데, 그럼 상대는 어떻게 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내 얘기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네, 군대에서 축구에서 내가 꽂는 얘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끔 어떻게 해줄 것인가, 상대를 위한다면.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듣는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아이들에 맞는 질문들을 계속 좀 가지고 계신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네가 갖고 싶은 초능력이 뭐야? 뭐 이런 것들에 아이들에 맞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근데 또 너무 진지한 너는 누구니? 뭐 이런 절대 나는 누구인가 이거 아이들한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게 맞는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중에 나온 감정 카드, 질문 카드, 그림 카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잘 한번 가지시고 질문을 가지시고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청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꾸 머리로 듣게 되면 내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자꾸 뭔가 생각이 나고 자꾸 말을 해주고 싶죠. 그러면은 상대는 이제 더 이상 또 뭔가 얘기를 듣는 게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지 마. 근데 또 말하게 되고, 그럼 뭐가 되죠? 자꾸 한두 번 얘기하다 보면 네, 잔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여러분들 모두가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산다고 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경청하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경청 공감하는 것이다. 상대를 뭐 이해해 주는 것이다. 거의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잘 되나요? 엽기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손에 힘을 줘가지고 어떻게. 그러나 여기 200kg짜리 딱 놓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왜죠? 근육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경청은 하나의 근육 훈련입니다. 계속적으로 이걸 끌어내리는 훈련. 보통은 경청을 어떻게 잘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공부의 신이란 공신이라는 분이 여러분 아시죠? 공신이라는 분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분이 어떤 짤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 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합니다. 근데 다 무슨 소용인가요?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경청을 안 합니다. 그럼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경청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뭘 하고 있을까요? 내 생각이란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강의를 지금 한 10몇 분 지났는데요. 아, 이따 점심 뭐 먹을까? 정말 많은 것 중에 하나가요. 아, 집에 가서 남편 밥 해줘야 되는데. 정말 많은 생각들을 이 권사님들 특히 정말 이따 저녁 때 집에서 굶는 거 아니야? 정말 많이 하고 계세요. 이따 저녁 때 TV 뭐 보지? 근데 그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우리가 모두가 하는 건데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존재한다. 말을 듣고 내가 생각을 하면 자꾸 잔소리가 나가게 되고 다시 고통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지고 내가 듣는 훈련, 내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훈련이 필요한데, 마음의 공간을 만들려면 사실 내 마음속부터 비워야 된다. 여러분, 그릇에 뭔가를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우고 씻어내야 됩니다. 나도 여기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정보 과잉으로 시달리시는 분들이 바로 교회학교 교사분들이세요. 너무 많이 들었어. 집에서도 듣고 교회에서도 듣고 너무 힘듭니다. 이제 제가 어떤 날은 경청 강의 끝나고 이제 그때 경청 강의 시간에 40분밖에 안 주셨어요. 그래서 실습을 거의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딱 내려가는데 주차장으로 권사님 두 분이 딱 내려가시면서 앞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맞아, 경청해야지. 그런데 도대체 내 얘기는 누가 들어줘? 그래서 제가 뒤에서 맞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강사님 뭐 이러면서 막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경청의 시작은 사실 첫 단계는 내 마음에 듣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들어주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듣는 법도 한번 계속 좀 연습을 해나가고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경청에서 이제 백트래킹이라는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주요 언어를 반복해서 표현해 준다는 전문 용어인데요, 훈련인데요.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요. 좋습니다. A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제가 B를 할 겁니다. 네, B의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이 그대로 여기에다가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연습이라서 좀 이렇게 투박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오버해서 A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제가 이거를 이야기할 테니까 여기가 바로 똑같이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실패하지 않는다면 아이들과 함께 6개월간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렇게 쫙 함께 걸어보는 것이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실패하지 않는다면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꿈꾸는 교회 선생님분들은 아주 거의 프로 같으십니다. 그럼 좀 더 어렵게 한 번만 더 해보고 여러분들 걸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저는 실패하지 않는다면 2년간 아이들과 대륙별로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요, 제가 한 곳에 머물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또 좋은 헬스장, 피트니스 클럽에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매일 아침에 가서 쫙 근육을 좀 만든 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 2년간 보낸 뒤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해 보는 게 제가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시작. 실패하지 않는다면 수고하셨습니다. 와, 너무 잘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연습은 이렇게 하고요. 원래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2년간 세계 일주하고 보디빌딩 대회까지 나가고 싶으신 거군요. 운동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주요 언어를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핵심 단어만. 그래서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그래서 너 떡볶이를 먹어가지고 너 오늘 되게 체한 거구나. 이렇게 딱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백트래킹은요, 상대방의 말을, 저는 이제 1대1로 코칭을 하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고 정리해서, 어제 어디서 이것 때문에 피곤하셨다는 거죠? 이제는 수영 선수가 되고 싶으신 거군요.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짚어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가 너무 막 공부도 막 안 하고 막 꿈이 없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수영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어머, 꿈이 생겼네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는 그냥 몇 개월간 알아보고 막 다 연락하고 수영 그 제품들 막 가장 좋은 것을 사가지고 막 어디서 끊을지 막 해서, 야, 너 이제 수영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내가 수영 선수가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걸로 막 이렇게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냥 한번 되면 어떨까 한번 얘기는 해본 거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해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즉시 확인해 주는 게, 상대도 내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고 있네, 선생님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좋을까요? 집중해서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대를 위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딴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저한테 이런 얘기 하고 나서는, 굳이 헬스를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지금 괜찮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제 마음을 잘 듣기 원한 거죠.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지금 굳이 왜 살을 빼려고 하세요? 뭐 이런 얘기는 저한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런 대화를 상대방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실습을 한번 해보시겠는데요. 2분씩, 3분씩 실습을 해볼 텐데, 2분이 물어봐 주시고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하고 뭘 느꼈나, 내가 얘기를 하고 나서 뭘 새롭게 깨달았나, 내가 이걸 하고 하니까 얘기하니까 참 기분이 좋네, 또 괜찮습니다. 아니면 사실 이걸 왜 안 했지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보시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시면. 네, 시간을 제가 저도 다시 한번 6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2분씩, 3분씩 짝을 지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작. 네.
네, 2분 정도 후에 정리하겠습니다. 2분 후에 정리하겠습니다. 네, 박수 3번 시작. 네, 사실 시간을 정말 한 30분 드려도 이 얘기는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사실 아까 이제 정말 경청의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이렇게 씻어내는 것이다, 드러내는 거, 정리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오늘 짝들 있으시잖아요. 짝꿍하고 이렇게 끝나시고 다 끝나시고 마치고 여기 어디 커피숍에 가세요. 그래가지고 너 1시간 나 1시간. 아니 실제로 제가 이거를 4주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거밖에 못해요. 그렇구나. 이거 몇 번 하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밝아져 보입니다. 연습인데도 나한테 누가 알아요. 연습인 거 다. 근데도 너무 속 시원하고 환상적이라는 말씀을 듣거든요. 대신 이런 거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얘기를 누구한테 소문낼 경우 내가 처벌받겠다 변호사 공증 받으셔가지고 소문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뭐 이곳이 아니더라도 내 어떤 믿을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정기적으로 그 시간에 가지시면은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의 얘기는 진짜 같이 너무 꼭 들어야 되겠다, 추천을 좀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네, 혹시 이야기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바로 혹시 추천하겠다. 뭔가 복수당하실 것 같아서 지금 못하시는. 혹시 나는 내가 얘기하고 싶다 있으세요? 이 얘기는 실패하고 싶은 거. 제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또 저희가 또 체면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깝네요. 얘기 들어보지 못해서.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15년 전 얘기입니다. 어떤 한 남학생을 어머니가 데리고 왔어요. 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는 안 가고 클럽만 가고 해가지고 이제 막 엄마는 막 미치고 퇴학 당하게 생겼으니까 저한테 어떻게 좀 해달라고요. 이제 제가 오랫동안 그 대치동 지역에서 이렇게 아이들 청소년들 코칭을 했었거든요. 진로 감정들. 근데 딱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뭔가 막 물어보는데도 이렇게 엄마 프락지라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이렇게 딱 데려놨는데 얘기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뭘 물어봐도 별로예요. 근데 아무튼 딱 앉혀놓고 제가 질문을 해서 이 질문을, 너 실패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보고 싶어? 그랬더니 뭔가 그래도 좀 질문이 신선했나 봐요. 그냥 너 공부 안 할래? 뭐 이런 질문만 듣다가 너 퇴학당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래도 저는 제가 코치로서 좀 저를 존중해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면 저는 영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장난해? 지금? 열받네. 속으로요. 그렇구나.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이게 무슨 의미야? 왜 중요해?
여러분 이 질문만으로도 사실 상대방하고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주목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존재니까. 오,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너 실패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도전하겠니? 그때 요번에 조금 마음이 열려서 저한테 좀 마음을 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주 정복이요. 그래서 제가 또 속으로 열받는 거예요. 장난하나 지금? 그렇구나. 근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왜 중요해 너한테? 굳이 왜요? 왜 우주 정복이에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특별한 존재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순간 그 우영우 드라마에서 나오는 고래가 착 지나가면서 이거다. 너한테 그런 느낌을 가질 직업이 뭘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그냥 딱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저 연극 사실 하고 싶은데 엄마가 반대해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다들 이렇게 맨날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우영우 님도 맨날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극적인 거는 정말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현실 직업에 연극하고 싶구나, 그 얘기를 쭉 나누고 그 친구는 그 주에 바로 엄마에게 무릎 꿇고 자기 연극하고 싶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방송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연기학원 다니면서 학교는 퇴학하지 않을 만큼 다 채우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아이가 원하는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또 좀 더 유치하고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유치한 질문들. 그래서 제가 저 질문 카드를 만들 때도요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전문가로서는 질문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저기 하면은 뭐가 있냐면 그림이 있어요. 마법사의 뿅 지팡이가 있고 거기에 뿅 초능력이 생긴다면 뭐 이런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애들 말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16년차 코치인데 뿅 초능력이 생긴다면 카드를 이걸 만들어야 되나? 라는 이제 저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리고 같이 만드시는 분은 교육심리 박사님이세요. 그런데 사실 현장은 질문을 너무 힘들어요. 현장 제가 여러분들도 제가 뭐 정말 많은 분들을 코칭하지만 막상 질문 받으면 힘드시잖아요. 선생님들도 지금 무슨 감정이야? 내가 무슨 감정이지? 그래서 그림을 먼저 표현하고 두근두근으로 표현하고 뭐 이렇게 이제 구조화를 만든 건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사실 어려울 수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색한 게 첫 번째예요. 갑자기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커서 뭐 할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러면 이제 뭐지 이건 아니다. 이게 먼저 첫 번째고요. 그래서 좀 더 그 눈높이를 내려가서 처음에는 뭐 초능력이 생긴다면 너 진짜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너 공부해서 성적이 좋아질 수 있다면 너 공부해보고 싶어? 그럼 제가 만난 100명 중에 99명 그렇다고 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뭐냐면 내 생각을 한번 넘어가 보는 겁니다. 똑같이 그냥 써보시면 돼요. 이런 질문들은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뭐 실패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아직 아니고 뭐 다 할 수 있다면 너가 정말 뭐 꿈에서 이루어진다면 내일 기적이 일어난다면 막 뭔가 꿈이 다 이루어졌어 뭐 이렇게 좀 더 분위기를 다르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의 내용보다도 분위기일 수 있다. 어떤 분위기에서 그게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번 넘어가 보고 그런 아이들의 생각을 마음껏 이야기해보고 대신 제일 또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너 진짜 그거 될 거라고 생각해? 뭐 이런 이제 조언 충고가 들어가면 다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열었는데 마음 열고 나서 다치면 어떻게 되죠? 다시는 안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안 여는 겁니다. 벌써 나를 판단할 거를 너무 잘 알거든요. 너 그거 돈보다는 그래도 사명이 아니겠니? 뭐 이렇게 되면은 돈만 벌면은 그게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잘 듣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 네, 좋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 1분 동안 해놨는데요. 그 아이들하고 해도요 정말 잘합니다. 저희 그 가정은요 늘 지금 또 방학 여러분 자녀들과 방학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매일 하루 종일 무엇을 할 것인가? 매일 무슨 밥을 할 것인가? 점심 먹으면 저녁 해야 되고 고민하고 그러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한 30초 정도만 내 자랑을 한번 해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네, 훈훈하다는 말을 늘 듣습니다. 네. 네. 벌써 화가 나시죠? 여러분, 그래, 저 인간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소그룹이 하시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굉장히 점잖게 하세요. 근데 점점, 저거 봐라. 나도 할 걸 막 이렇게 막 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하시지 않으면 억울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실 때 저는 굉장히 좀 빠른 편이에요. 이제 좀 세계적인 지식들을 좀 이렇게 쌓아놓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좀 게임도 좀 많이 좀 밝게 잘하는 편이고요. 뭐 아무튼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훈훈해서 더 이상 이제 화나신 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 마음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으실 거냐면 따라하실게요. 그렇구나.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 거 상대 자유예요. 그거 내가 그냥 안아주듯이 들으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아닌데? 진짜 아닌데? 너 아니야. 이거 지금 아니에요. 이거 그냥 안아준다.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안아준다. 아셨죠? 그냥 존재를 안아준다. 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화가 이름에 불구하고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안아준다. 그래서 한번 조별로 한번 실수를 해보십시오. 한 분씩. 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30초씩 자랑하시는 거예요. 네, 칭찬, 박수도 쳐주시고, 여러분,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3번 시작. 너무 분위기가 좋아져서 제가 더 이상 끊는 게 너무 죄송해서 제가 계속 기다리고 여러분, 제가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한번 제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내가 자랑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좀 격려해 주시고. 좋습니다. 자랑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조건 저희는 환호하고 박수 칠 겁니다. 집에 있는, 네. 네. 집에 있는 물건이나 음식을 남한테 잘 퍼준다.
쓰잘데기 없는 거에 진심이다. 운전을 잘한다. 그러나 내비는 못 본다. 좋습니다. 제가 좀 한 번 더 우리 선생님 한번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나눔할 때도 제 성격이 이렇게 자랑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스스로 그래서 네네. 일단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적정한 리액션을 잘 하는 편입니다. 네. 사실 그거 말고는 별로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좀 느낀 점은 어떠세요? 혹시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생각들? 사실 좀 부끄러웠고요. 네, 좀 부끄러운 게 좀 많았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까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조금 더 말이 좀 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잘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정리해서 들어보려고 또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이제 나누고 사실 질문은 굉장히 쉬운 질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유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누시면서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시죠? 부끄럽기도 하고. 왜 부끄럽냐면 평소에 안 해서 자꾸. 그래서 이거를 좋고 부끄러운데 사실 그 안에 자랑이라는 말로 제가 해놨지만은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네, 인정받고 싶고 나를 표현하고 싶고 근데 꼭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저는 장점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안에는 어떤 감정과 어떤 욕구와 어떤 생각들이 있으셔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어떤 분들이시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비유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제가 너무 이 비유처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표현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성적 비관을 할까요? 아니면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이 성적 비관을 할까요? 예, 미안한데 조금 비관을 해줬으면 좋겠는 아이들은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정말 진짜 조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꼭 막 전교 1, 2등 애들이 정말 심각하게 좌절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분의 잘하는 사람들이 더 비관하는 걸까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 기준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십시오. 옆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얼마나 그 부분에서 잘하고 계신지 그냥 모습만 봐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항상 전 잘하지 않아요. 그 영역에서 항상 그런데 또 그분들이 또 화가 나요. 왜? 옆에 사람은 훨씬 본인보다 못하는데도 행복하게 잘 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회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고 나의 장점이고를 내가 받아들일 때 오히려 상대를 인정할 수 있고 나도 즐겁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박태환 선수가 딱 와가지고 동네 수영장에 가가지고 왜 수영을 못해 막 이렇게 막 신경질 낸다면 그건 본인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그러잖아요. 나는 절반은 타고났다. 그게 겸손인 겁니다. 사실 그냥 그 사실대로 인정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자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주위가 누가 봐도 그 영역에서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들이신데 자기 기준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도 계속 부모님께서 너 더 겸손해야 되고 너 더 잘해야 되고 이렇게 들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자만하거나 뭔가 내가 다 최고야 이러자는 게 아니라 그 영역만큼은 내가 잘한다. 그런데 딴 건 내가 못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께 양육을 많이 받았죠. 계속 너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또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도 저희가 대하는 아이들도 볼 때 그런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교육학에서 항상 말썽을 일으키거나 뭔가 자꾸 튀려고 떠드는 아이들의 핵심 욕구가 뭐예요? 관심과 인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자꾸 혼내는 걸로 관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떠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반응해주고 오히려 떠들 때는 이제 조용히 뒤로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조용히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되겠죠. 너무 큰 반응을 하면은 그게 사랑으로 이제 관심과 사랑으로 인식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선생님들의 이 교육학교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여기가 다 닫혀 있어요, 사실.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못한 거를 여기 다 막 한해 푸는 거죠. 그래도 선생님들은 여기서 어떻게든 안아주시려고, 어떻게든 봐주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막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저기 고민 나왔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만의 노하우가 있으실 거고, 저보다도 훨씬 더 이 꿈꾸는 교회 안에서 또 그렇게 잘하고 계신 분이 여기 있으실 겁니다. 이따 시간 있으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그 유명한 책이 여러분도 아시는 책이 있죠? 국제 성품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품성 성품에 대해서는 거기서 역사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역사적인 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공동체를 이룰 때 같이 규칙을 정해야 된다, 처음에. 그리고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될 건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자면 예배 때 반에서 떠들게 되면 뭐 뒤로 잠깐 밖으로 나간다라든지. 근데 처음에 그게 다 얘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겼을 경우 그것을 다시 경고를 해준다. 두 번째 어겼을 경우 다시 경고를 해준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그는 예를 들어 원론적인 거 이런 겁니다. 그는 공동체에서 퇴출된다. 근데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퇴출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그가 반복적으로 자신이 잘못했을 때 이 공동체에서 있을 수 없다는 것도 그에게는 사랑이다. 그걸 경험하는 게. 그래서 사실은 혼나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성경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냥 잘못할 때 계속 도둑질했을 때 계속 놔두면 부모가 무슨 도둑이 뭐가 된다? 어떤 도둑이 된다? 그게 이제 그런 건데요. 이건 근데 정말 여러 부서에서 사실 만토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 선생님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굉장히 공통의 그 주제고 논의가 필요한데 원론 얘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가 잘못했을 때 정말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사실 청년부들도 요즘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계속 와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청년부가 다 나중에 아예 통째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서가.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렵지만 이런 것들의 얘기들을 사실 부서별로 또 할 필요가 있다. 이 아이를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도 사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족의 시간을 항상 가집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족의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런데 요즘엔 방학이니까 거의 매주 가지거나 3일에 한 번씩 가집니다. 저는 그 시간에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평소에는 좀 자유롭게 집에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놀 수 있고 그 시간에 주제들을 나눕니다. 정리라든지 공부라든지.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가족의 시간 때 먼저는 이제 규칙이 그렇습니다. 맛있는 걸 먹습니다. 맛있는 거 안 먹고 배고플 때 하면은 회의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당회는 무조건 밥 먹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기 전에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회의는 이제 밥을 케이크라도 하나 사서 이렇게 간식 과자라도 하나 사서 먹고 그 다음에 서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너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히 아내 같은 경우는 요즘에 방학이니까 난장판이잖아요, 집이. 그러니까 좀 정리를 같이 도와주면 좋겠다.
특히 제가 옷을 늘어놓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듣는 사람은 이제 그걸 듣고 보복하거나 이제 복수하지 않고 그렇구나 억울하지만 그걸 듣고 있고요. 그래서 쭉 나누는데요. 사실 아이들도 이렇게 하면은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나는 사실 토마토 스파게티는 별로다. 그럼 갑자기 동생은 나는 토마토 스파게티만 먹겠다. 뭐 시작해서 그래서 민주주의가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이런 코칭식으로 부서별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원래는 한 뭐 4주 연속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러면 부서별로 반별로 이것을 다 방법들을 정리해보고 한 주간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선생님이야. 그리고 내 마음은 어때? 그리고 나도 여기에 봉사자로 왔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막 떠들거나 이러면 사실 내 마음도 사실 아파. 이렇게 이제 선생님 마음을 선생님이 다 지고 가고 뭔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다 나누고요. 그럼 우리 부서가 우리 반이 이제 끝나고 분반 공부를 어떻게 재밌게 하면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학년일수록. 근데 이제 뭐 게임 얘기도 나올 거고 자기 얘기도 나올 거고 할 건데요. 근데 한번 얘기를 나누고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선 또 예배를 왔으니까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그다음 분반 공부도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만약에 떠들었을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까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어떨 때는 제가 나가 있을게요. 전 교회를 빠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한 번은 얘기를 나눈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나서 만약에 경고하고 아니면 뒤로 잠깐 나와볼래? 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반의 규칙을 정해가고 대신 나머지 시간은 더 즐겁게 놀고 우리가 재밌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 그렇게 해서 한번 반에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논의가 쉽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사실 끝나고 나서 아내하고 맨날 민주주의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4명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뭐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일단은 좀 원론적인 질문과 경청 얘기들 드려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이제 원래는 일기를 쓸 때 이제 이런 나를 듣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상대에게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게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을 던지듯이 상대가 느끼고 발표하고 이런 시간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건 넘어갈 텐데 계속해서 선생님들께서 마음 관리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에서 일어났는데 뭔가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남편에게 잘하게 되나요? 못하게 되나요? 잘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괜찮았던 사람도 굉장히 얄미워 보이죠.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경청이란 상대방이나 맡은 일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여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코치들은 거울이 되어준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이거 모든 내용이 다 거기 종이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을 보시고요. 그래서 정보 과잉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빈칸에 여러분 병 모양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종이로 빈칸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병 모양, 뭐 화분병, 물병 다 괜찮습니다. 병 모양을 한번 쭉 한번 그려보세요. 빈칸에. 네, 쭉 그려보시고 잘 안 그리셔도 됩니다. 그냥 대충 쭉 그리시면 됩니다. 병 모양을 그리셨으면 한번 옆에 분, 뒤에 분 한번 이렇게 쭉 보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여러분 병 모양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네. 여러분 저번 주에 어떤 분들은 그 어르신들 분들이 싸우시더라고요. 그게 병이야 요강이지 뭐 이러면서 막 싸우시는데 여러분 병이란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 다릅니다. 왜 다르죠? 왜 다를까요? 우리 생각과 경험이 다르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병을 그리라고 말씀드렸더니 심지어는요 이렇게 침대에 누운 사람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을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을 할 때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먼저 병을 상상을 한대요. 머릿속에 먼저 병을 상상하고 말로 병 이거야, 병은 이거야. 사람이 병이라는 것을 귀로 듣고 그 사람이 상상을 합니다. 병을요.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 강의 때 여러분 남편에게 마트에 가서 A라는 물건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A라는 물건을 제대로 사오던가요? 그러면은 사오던가요, 여러분? 남편분이 어디서 이상한 거 사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A라고 사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뭐 언제라든지 아니면 사왔잖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똑같은 병이지만 상상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에서 이렇게 나오면 싸우는 연인들이 있어요.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직업병으로 왜 싸우나 이러면 들으면서 지나가는데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언제 뭐 이런 건데요. 말은 했습니다만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혹은 집에서 남편분이 아내가 와서 자기의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상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랬어 30분 동안. 그럼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해요. 상대방이 생각한 것과 내가 생각한 게 같은가요, 다를까요? 비슷할 수는 있지만 다 병뚜껑이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모양이 다를 수도 있고요. 이 자체가 크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크고 작음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것을 상상하면서 쉽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답을 주는 것이 상식적인 행위일까요? 딴 걸 들었는데, 딴 문제를 들었는데 그 문제의 답을, 다른 문제의 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영원히 상대를 이해할 수 없다. 오해를 줄여갈 뿐이다. 그래서 경청은요, 사실 내가 상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겸손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튜브의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감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만 해도 정말 아이들을 앞서서 제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8년 전에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세상에서 다양한 것을 배우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줄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하고 들어야 됩니다. 여기 어때? 병뚜껑은 있어? 코끼리 만지듯이요. 저쪽 코를 만지고 있다면 거기는 어때 느낌이? 여기는 뿔룩 튀어나와 있어? 그건 뭐야? 좀비가 되고 싶구나. 좀비는 너한테 어떤 의미야? 왜 되고 싶어? 그냥 좀비가 되고 싶다는 말만 듣고 막 뭐야? 이러면서 이제 사실 뭐야라는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근데 그 아이의 병 모양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하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 얘기를, 남편 얘기를, 아내 얘기를. 왜요? 우리가 상상한 생각이 다르니까. 이해하고 있다는 순간 우리는 함정에 빠질 겁니다. 짜증 날 거예요. 왜 저러지? 그래서 상대의 입장에서 질문해주고 들을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선생님들의 마음을 좀 듣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선생님들을 위한 좀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빈 종이 칸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다가 뭘 적으실 거냐면, 내 마음을 듣기 위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는 건데, 지금의 나의 마음을 잘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혹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멘토가 있습니다.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지금의 내 마음을 갖고 있는 나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저라면 너 어제 밤늦게까지 글을 쓰느라 고생이 많았어. 다음 주도 일이 많은데 우리 오늘 강의 마치고 푹 쉬자. 그리고 이따가 맛있는 거 하나 먹고 햄버거 하나 사 먹어.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편지를 한번 써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쓰는 겁니다. 아셨죠? 누구야 하면서요. 그렇게 한번 빈칸에 이렇게 나를 향한 편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간을 제가 한 5분 정도 드릴 텐데요. 나를 위한 편지를 한번 내가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은 어떤 분은 닭살이 돋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한번 적어보실게요.
잘하는 그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혹시 팬이 없으신 분이 있으면 손 드시면 네, 1분 뒤에 정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조별로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내 거를 내가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읽을 때 한번 느껴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들을 때 내 몸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한번 누군가가 정말 나에게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걸 내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또 조별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이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과정을 왜 하는지요. 네, 조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거를 내가 읽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시면은 느낀 점을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기 자신이 자기 거를 읽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3번 시작. 네, 네, 많이들 또 그냥 또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셔서 끊기가 너무 죄송하네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실 나누시면 좋고요. 그래서 꼭 추천드립니다. 짭끼리 여러분 끝나고 이게 스타벅스에 가셔서 너 2시간, 나 2시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 로저스라는 뭐 전설 같은 분이신데요. 신기한 역설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이런 말을 오늘 내가 적은 말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이게 진짜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사실 안 해준 겁니다. 만약에 이런 말을 부모가 해줬다면 정말 복 받으신 분이시고 대부분은 우리의 부모들도 그걸 못 배웠어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슬프면 슬퍼하지 마. 더 슬프죠, 그죠? 슬퍼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뭔가 충족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가 그 말을 해주길 원하는데 사실 아무도 안 해주죠. 왜냐면 나도 안 해주는데 해줘봤자 저 사람은 진짜 나를 알면 그렇게 뭔 말 할 거야 라고 내가 거절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왜 이게 닭살이 돋느냐? 나도 안 해주니까. 이것을 해줄 때 내가 튼튼해지고 충만해져서 다른 일을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의 사생활이란 그 다큐에 보면 자존감이란 부분이 성적, 뭐 사람 관계, 심지어 왕따를 시키고 당하고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자존감 수치가 부모하고 자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부모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조언 충고하고 판단하고 너는 왜 그러니?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부모는 스스로가 질문하고 듣고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이고요. 근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된 게 뭐 부모 탓이다 혹은 내 자녀가 된 게 내 탓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부모도 내 자존감을 높여가면 내 스스로 내가 이제 제2의 부모가 되어져서 나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내 부모는 나에게 못 해줬지만 이제는 내가 제2의 부모가 돼서 나를 수용해주고 격려해주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면 그 자존감 수치가 내가 올라가면 그대로 자녀를 대하게 되고요. 자녀의 자존감 수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모 세미나 아니고 우리의 아이들을 대하는 건데요. 똑같은 그 부모의 여러분 자녀들이 오게 되죠. 그럼 우리가 부모는 아니지만 제2의 부모의 역할을 물론 적은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적은 시간이지만 그때라도 우리가 아이들을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경청해주고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질문해준다면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칙도 필요하고요. 여기서 함부로 하게 또 너무 그렇게 놔둬서도 안 되고요. 참 어렵습니다. 원래는 가정에서 할 일들이 또 다 교회로 다 밀려 들어와서 굉장히 감정 노동 중에 계신 분들이 또 여기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개인 관리도 중요하고 개인 마음부터 먼저 풀어내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정말 원래 막 진짜 뭐 4시간 정도 되면은 충분히 시간 드리고 더 질문 주고받고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이제 계속해서 나에게 던져주고 또 상대에게 던져주고 그래서 스스로가 풀어내는 내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잖아요. 내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내 마음 안에 둘 수가 있습니다. 나도 지금 답답한데 누구를 내 마음에 두겠어요.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꼭 실행해 보십시오. 아셨죠? 두 분 짝꿍하고요.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원래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경청은요, 좀 자기중심적 경청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착하고 친절하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적당히 듣는 행동. 그 다음에 상대에게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면서 듣는 행동. 상대방의 말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영향을 주려는 행동. 그 다음에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반격을 가해 허점을 찾아내는 행동.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경청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한다면 사실 이렇게 경청하는 것은 나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습을 원래 할 때 이거를 체크를 해요. 내가 몇 점 정도 이걸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짝꿍이 이걸 해줍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내가 딴짓을 저는 솔직히 제가 강사지만 집에 가면은 딴짓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강사다 보니까 어떻게든 영향을 주려고 해요. 막 좋은 얘기들, 어제 들은 얘기들. 그러면은 제가 기도 제목 나누는데 앞에 사람이 그걸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동공이 이렇게 축소됐다 커져도 코치들은 그런 거 훈련하거든요. 딴 생각하는구나. 내 말 안 듣고. 전 딱 말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 쓴맛을 봐야 되는데 못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네요. 맛을 못 보게 해드려서.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경청이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상대 중심적 경청인데요. 그게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나 뭐 이런 학교에서 이게 퍼진 게 아니고 사실 이 상대 중심적 경청은 세일즈, 보험 이런 곳에서 정말 열심히 강의를 하고 듣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데이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진짜 1,000만 원짜리 프로그램에 맨 앞에 있는 강의가 이 강의입니다. 여러분 보험이나 세일즈 얼마나 열심히 경청 훈련 하는지 몰라요. 왜요? 이거 사세요 그럼 안 사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고 나서 실컷 들어드리고 나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 줘봐요. 보험 왕이 되는 겁니다. 경청이 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 근데 저희가 교회에 와서 무슨 뭘 팔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거를 연습을 엄청 많이 하는데 사실 그냥 하나만 좀 연습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이 컨택이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대신 우리나라만 이게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상대의 얼굴과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왜냐면 지그시 안 하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그시 바라보며, 그 다음에 미러링을 좀 연습을 해보고요. 동작 음조 이런 거 해볼 텐데 아까 백트래킹은 잠깐 연습을 해보셨고요. 미러링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제 거울이 되어주신다라고, 좀 오버스럽지만 제 거울이 되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문 코치들이 이거 막 몇 년씩 계속 훈련합니다. 사실 오버스럽게. 한번 거울이 한번 되어주시고요. 거울. 네, 반대로 손을 드신 분도 있으시고요. 거울이, 네, 그렇죠. 네, 제가 15초만 저 거울이 되어주십시오. 네, 저는요, 오늘 아침에 커피를 한 잔 쫙 내려서, 네, 마시고 왔는데요. 네, 아직 제가 제대로 식사를 못했기 때문에, 약간 좀 시장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따가 점심을 뭐 먹을지 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오버스럽지만, 여러분,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공감하고 경청한다고 느끼는 게 말이 아니고요. 거울을 보는 느낌일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요, 뭐 아이가 찾아왔는데 처음 뭐 예를 들면 의자에 앉았는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 이렇게 하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말해봐. 안 맞는 겁니다. 날 싫어하는구나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선생님 저 왔어요. 근데 뭐니?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유치부에서 제가 30년 되신 정말 할아버지를 알고 있는데요. 정말 이상한 할아버지예요. 얘들아! 막 이렇게 거의 광대 수준인 거죠. 그게 맞는 겁니다. 나이가 아니고요. 그래서 음조도 여기 나오지만 선생님! 그래.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막 이런 성격이 아니면 이 정도 해주면 돼요. 선생님 그럼 왔어 이렇게요. 그럼 조금 오히려 차분해집니다. 어느 정도. 근데 너무 갭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냥 네 선생님 말씀 하는데 그래 뭐 이러면은 물론 교회에서 그게 사랑으로 문화적으로 통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천천히 다가주는 것도 그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이래서 교회 안 오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부담스러워서 오면은 당신은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안 오시는 분들, 그렇다고 그게 잘못됐다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건 물론 그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굉장히 극내향적인 분들은 진짜 그것 때문에 안 오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럴 수 있다. 생각보다. 그래서 조금씩은 아이 보면서 해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근데 나중에는 그게 사랑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좀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딴 거는 좀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이것만 한번 맞춰보시오. 고개만. 아, 네. 저는요 오늘 네, 고개만 이렇게 맞춰주셔도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네. 근데 제가 구역장님들 강의를 정말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강의 한 번 안 들어보셨어도 정말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도요. 수십 년대 권사님들요. 정말 거울을 보듯이 서로 똑같은 자세로요. 경청하고 계세요. 그냥 본능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편안하고 상대가 좋다는 걸요. 그래서 조금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고개라도. 그럼 이상하게 상대가 자기 마음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요. 그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경청을 받는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 호감을 더 느낀다고 합니다. 무슨 말? 내 얘기를 경청해 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경청할 것인가. 그래서 질문을 좀 갖추고 무기를 갖추시고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 왜냐면 이 질문은 안 통하고 막 몰라요. 그러면 요건 어때?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질문 던지고 몰라요. 그러면 침묵이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끔찍한 진짜.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그러니까 무기를 많이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직관적 경청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감정을 알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실게요. 사실 오늘은 막 하나하나 다 머리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제가 느낀 점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듣는 겁니다. 먼저는 상대가 얘기하면 보통은 그 이야기에 왔다 갔다 집중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나는 솔로다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서 이제 모태솔로들의 대화가 있어요. 그럼 여성이 음식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은 음식 돈가스를 좋아하는데 내가 돈가스는 어떻게 했고 이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게 지금 주쟁한 게 아니잖아요. 난 돈가스가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제 여성 잘 물어봐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얘기할 때 자꾸 그걸 바꾸려고 하거든요. 너 여기 회사 이거 가봐. 그게 아니라 그 친구의 감정이 어떤지, 그 다음에 의도가 뭔지.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돈가스 먹어라. 돈가스는 별론데 아무거나 먹는다면서 뭐 이렇게 된 게 이제 말만 들어서 그렇고 진짜 의도는 좀 감정이나 정말 하고 싶은 것들, 숨겨진 의도를 좀 더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탁월함은 사실 이것만 해도 좀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요.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가 가진 원래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좀 빠르다든지 아니면 원래 예의가 바르다든지 아무튼 이런 특징들을 좀 찾아주고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걸 다 떠나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아주는 느낌으로 서로를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냥 존재하고 안아준다. 뭐 이런 것들을 익히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하나만 더 실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주셨던 거 마무리하고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하고 해도 좀 재밌을 만한 그런 주제들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장례식장에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장례식이 딱 열리고 있는 그 위에서 딱 그 지켜볼 건데요. 한번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나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는 순간에 하늘에서 지켜보는 그 장소로 이동하실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장례식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내가 딱 죽어서 누워 있고요. 하늘에서 내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과 나의 가족들이 그 옆에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또 기억해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었어. 늘 여유가 있던 사람이었어.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상상이 되신 분은 한번 앞에 종이에다가 적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 적으신 분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혹은 느낀 것이 있다면 실천할 점이 하나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보는 다 잊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 여러분께 말씀 설명드린 내용은요, 들으신 내용이잖아요. 다 대부분 잊으실 겁니다. 한 달 뒤면은 제 이름도 잊으세요. 장진 코치였나? 뭐 이렇게 보통 장진이 많으시고 정준도 많고, 그러니까 제 이름도 잊으시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하나 느꼈다, 이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느꼈다, 뭘 배웠다, 뭘 실천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오늘 이거 하나만 느낀 것을 가져가시면은 오늘 강의는 정말 성공하실 겁니다. 이거 하나만 느끼고 내가 실천하겠다. 근데 실천을 조금 더 구체화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경청을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바빠서 요번 다음 주 한 주는 어렵겠지만 딱 10분은 내가 우리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정확히 듣겠다라든지, 다음 주에 생각난 그 한 아이와 함께 뭐 교회 예배 끝나고 잠깐 대화를 나눠보겠다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한을 정하고 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 한번 목표를 정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두 분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이 마이크가 닿는 데서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혹시 선생님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좀 경주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갑자기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느낀 점, 배운 점, 실천할 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주는 모습은 그녀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경청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선 잘 경청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 저는 오늘 가장 좀 저에게 와닿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나를 돌아보고 온전하게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공과하는 시간이 유일하게 아이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하고 해야 될 것은 많다는 생각 때문에 갈수록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는 아이들과 좀 마음을 나누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의도적으로 가져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 좀 여쭤봐도 괜찮으실까요? 박수로 긍정해 주시면. 저는 제 장례식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공과를 나눌 때 아이들이 엉뚱한 말을 하거나 제 생각과 좀 다른 말을 할 때는 그냥
그러고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게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 엉뚱한 대화를 어떻게 제가 이렇게 리액션을 해줘야 되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그게 너에게 어떤 의미지? 그게 너의 나중에 그런 것들이 너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그런 느낌의 직업을 어떤 걸 갖기를 원하니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를 그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듣고는 되게 내일 공과 시간이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좀 기대가 되고 좀 잡힌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훈련소에서 배운 것과 또 이제 전쟁터는 사실 이제 전혀 다른 상황이어서 사실 그것을 제가 모범 답안을 드리는 것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원론적인 부분과 내가 훈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다뤘고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또 다 다룰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많은 질문들을 나에게 던져보고 또 내 마음을 비우고 그 방식대로 또 상대방에게 던져보고 이런 질문과 경청의 연습이 기본적인 체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근육이라는 것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 우리 아이들보다 더 어려운 건 누굴까요?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 우리 가족들이죠. 정말 그 가족들은 제가 만약에 200kg를 든다면 가족들은 300kg, 500kg입니다. 저도 그냥 그러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래서 이런 근육들을 훈련하셔서 아이들을 대하시고 또 가족들도 다 실습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싶었는데요. 제 중심은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의 고통을 고치겠다고 덤벼들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비와 고통의 가장자리에서 공손하게 가만히 서 있는 일이다. 파커 팔머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또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그리고 교사들을 대할 때 또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간을 만드는 일이지 아이들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공간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나머지 일에서는 기도하자. 이렇게 좀 마음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오히려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카드를 몇 개 좀 할인을 어디서도 구입할 수 없는 가격으로 몇 개만 가져왔고요. 체크하고 혹은 구입하실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내 마음에 얘기해보라고 퐁당이라는 CGN TV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제 강의도 보일 수 있으시니까 좀 참고하시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많이들 해오셨어요. 하나 되는 반이 되고 싶다. 제가 7분만 더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율동에 참여하지 않고 딴짓을 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소통과 공과 존재를 잘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정말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정말 욕을 사용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고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시간이 많으면은 다들 반별로 전지에다 해서 뭐 어떻게 해결책을 다 논의하고 발표하고 하면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제가 미리 목사님 통해서 나만의 노하우나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발표해 주신 분이 있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혹시 그걸 보내주신 분이나 혹은 한 2분 정도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좀 부탁을 드려서 여기 커피 쿠폰도 발표해 주시는 분에게 여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거는 발표하면 좋겠다. 이거는 뭐 내가 잘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노하우를 나누는 거니까요. 혹시 있으십니까? 전에 목사님께 보내주셨다. 노하우들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해주시면 우리 잠시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은 이거는 제가 마이크가 그냥 나의 노하우와 나의 생각을 나눠주시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노하우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5, 6학년 선생님 다음 문제에 있어서요. 네, 5, 6학년 친구가 질문했던 그 친구가 없다고 교회 가기 싫다는 아이들과 부모님께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눈을 뜨고 생각이 번뜩, 저도 사실 해본 건 아니고요.
네, 생각이 난 것은 아이에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손편지를 써주시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 설문지에 써서 제가 보냈거든요. 근데 내용에는 제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너의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게. 그리고 우리 반에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 너가 와서 우리의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줄래? 라고 손편지를 쓰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작은 선물과 함께 친구에게 전달하면 어떨까라는 내용을 제가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더 있으십니까? 한 분만 더. 말씀해.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앞에서 2장 받을 줄 알았으면 제가 먼저 나올 거예요. 저는 지금 초등 3부 맡고 있고요. 앞에 질문에 저희 3, 4학년 6번 교사보다 더 성경 지식이 많은 학생을 어떻게 어제 사실은 이제 이 질문지를 미리 받고 신랑하고도 같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신랑이 얘기해 준 거고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해서 근데 저희 신랑 말주변이 없어서 제가 나왔어요 대신. 근데 신랑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라는 거고요. 이제 아이가 일단 성경 지식이 많다라는 거는 집에서 그만큼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았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칭찬을 먼저 해줄 것 같아요. 너 누구는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구나. 그래서 선생님도 더 분발해야겠는걸? 그렇게 말해준 다음에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것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건 더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네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혹시 너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니? 라고 해서 이렇게 걔가 만약에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럼 이제 앞으로 너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실천해보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이 친구처럼 같이 이렇게 성경을 주중에 많이 묵상하면 선생님보다 어쩌면 더 똑똑한 성경 박사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그 친구도 격려해주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같이 동기부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제가 드리는 것처럼 생색을 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이게 아까 정말 안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규칙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같이 공유가 됐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에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정말 2살, 1살 막 들고 졸 때부터 항상 우리 집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면 재밌겠니?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서 청소 반장 다 임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한다 그러면은 그 친구 가르치고 자기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좀 선생님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아이 성격에 따라서 혹은 반 분위기에 따라서 사실 이거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예들을 가지고 우리 부서 안에서도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저희가 노하우도 함께 나누고 사실 그렇게 방법을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것을 다 해결 못한다라는 그 현실,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질문을 받자마자 사실 되게 무거웠어요. 근데 제가 이거 얘기를 못 해드릴까요? 사실 찾고 책에서 찾고 또 저도 노하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듣자. 그렇게 전환을 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내의 얘기를 듣고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은 거죠. 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나누고 함께 갈 것인지. 사실 선생님들도 여기서 그래 나도 내가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열심히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한 주간에.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한계 속에서 함께 가면 좋겠다.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또 모르지는 않고요. 또 이야기 나누면 그래 같이 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들은 여기까지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거는 한번 경청과 근육을 사용하자. 그리고 이것을 꼭 짝지어서 매주 여러분 4주만 해보십시오. 그럼 세상이 밝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사람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다 쓰세요. 다 쓰고 버리세요. 그냥 추가하고 버리세요. 그냥 교회 가기 싫어 하고 버리세요.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교회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쓰지도 못하겠다 그러면 녹음을 하세요. 그 다음에 지우세요. 정말.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도 안 되시는 분은 사실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제가 뒤에 제 이메일도 남겨놓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돌보시고 또 가족들을 돌보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책도 카드도 마련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청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나의 존재를, 상대의 존재를 안아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사님 너무 감사한데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큰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강의를 잘 들었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첫 강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강의 가운데 주님 주신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동료들의 각 동력자들의 또 말을 듣고 또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느끼신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신 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좀 결단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하셔요.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코치님을 통해서 또 강의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경청하게 해주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또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입술을 주장하셔서 정말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하는 질문을 하게 해주시며 또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함께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정말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그 마음을 또 잘 실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우리 교회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 가운데 힘든 우리 선생님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또 사람들의 음성을 듣는 그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셔서 또 좋은 강의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강의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적용들을 우리가 잘 실현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 아이들의 음성을 잘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후의 시간 잠깐 광고를 드리면요, 지금 12시 14분인데 식사를 이제 하시고 우선 1시에 예정된 시간대로 1시에 3층 본당에서 모여서 이후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식사하실 수 있는 시간은 45분밖에 없으며 이동하는 시간이 있는데 일단은 1시까지 모이는 걸로 목표로 하고 한번 모임을 하도록